안녕하십니까. 한국 종교문화원을 사랑하시고 함시호 목사의 유튜브를 애청해주신 여러분에게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숲은 보다 푸르고 대지는 한층 더 청명한 5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보다 부유하고 소망은 한층 더 견고하고 사랑은 더 풍성한 5월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통해서 본 4.19 진실이 되겠어요. 이 강의 내용은 세계사적으로 한국 종교문화원이 최초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에 인용할 때는 그 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이 16세는 1793년 1월 1일 일일이 궁전 옆 파리의 혁명광장이 되겠어요. 현재 콩쿠르 광장의 기요틴 단두대에서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부르봉 왕조가 멸망하기 때문에 혁명 세력들은 루이 카페라고 합니다. 루이 카페 신분으로 39세에 서거했고,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역시 카페 부인으로 1793년 10월 6일 동일한 장소에서 역시 기요틴 단두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두 분은 사실상 자기들이 지은 죄는 많지가 않아요. 그 죄라면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모든 것은 루이 14세와 15세가 저지른 선왕들의 죄악을 그거를 지고 파리의 그 왕정 시대를 마감을 한 겁니다. 여기에 마리 앙뚜아네트의 비극은 많은 역사의 조작이 있어요. 이것은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겠어요.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시대에는 전쟁이 많이 프랑스가 가담을 했기 때문에 재정이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어요. 특히 루이 16세는 14세, 15세가 이에도 자기 스스로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해서 역시 완전히 그 재정 상태를 고갈시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천재 기근으로 인해서 또 이 파리 시민들이 먹을 게 없어요. 식량이 부족하고 그래서 빵을 달라 소리를 치니까 어떤 유흥비가 나와도냐? 다 역사 조작입니다. Let them eat cake인데 케이크라는 영어는 번역을 잘못했고 브로시라고 해야 돼요. 프랑스는 빵의 종류가 서민들이 먹는 빵을 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귀족들이 먹는 빵을 브로시라고 그래요. 영어로 보면 soft, slight, sweet bread made with eggs and butter.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let them eat 브로시 하면 let them eat soft, slight, sweet bread made with eggs and butter.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국에서 케이크로 번역을 했어요. 한국식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쌀이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우리를 밥을 달라 이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게 조정에서는 떡을 먹어라. 또 뭐요? 고기죽을 해서 먹어라. 또 김치를 담을 수가 없어서 배추국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 배추 그걸 달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양배추로 먹어라. 이런 식이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렇게 왜 이런 말이 기원이 되느냐? 장자크 루소의 고백론이 있어요. Confessions. 1765년에서 69년에 집필했어요.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는 10살에서 14살 오스트리아에 있었어요. 15세 때 1770년 5월 16일에 결혼했어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서로 맞지가 않고
많은 역사가들이 조율된 유언비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래요?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를 배울 때 바로 장자크 루소의 고백론은 뭐요? 뻥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게 이제 큰 사건이에요. 30살 1785년인데 A pair of the diamond necklace.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이에요. 이 게이테가 거의 동시대사라며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토네트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이 목걸이 사건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서곡이다. 그 말이 그대로 예언이 맞았어요. 자, 목걸이 기원이 어떻게 되냐. 루이 15세, 능력 없지만은 여성은 얼마나 많이 밝혔어요. 그래서 메트레 상티티로 공식 정부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11살 연하의 마당 퐁파두를 이렇게 두었는데 그 지적이고 매력적이고 다재다능한 그 부인이 43살에 폐결핵을 서거해요. 이번에는 누구요? 33살 연하. 그럼 뭐요? 손녀딸입니다. 또 디바리 백작을 부인을 맞아들이는데 뭐요?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작업은 이루말 수가 없죠. 할아버지하고 손녀딸 같은 나이 차이가 거기서요 세상말로 루이 15세가 뿅 가요. 그래서 200만 리브를 들여서라도 내가 바로 디바리 자기 애인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선물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 보수상인을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만들어냈는데 루이 15세가 천연두로 사망을 해. 그러나 루이 15세의 딸들은 아주 싫어해. 자기 아버지를 사로잡고 어머니는 뭐요? 곧도니까. 그리고 마리아 앙뚜아네트도 뭐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 루이 16세가 뭐요? 디바리 그분을 수녀원으로 보내. 그러면은 금목걸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보소상인은 루이 16세하고 역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 찾아가서 이 보석을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마리 앙뚜아네트가 21세용으로 말하면 애국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돈이 있으면은 뭐요? 우리 함대를 하나, 항공모함을, 비행기를 수백 대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파리 보수상인, 물론 왕실에 고용된 사람이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담 라보트, 백작 부인인데 그 가게가, 특히 남편 가게가 가족사가 조작되어 있어요. 일단 그것은 나중 후에 말씀드리고, 이거 이제 신뢰하는 입장에서 백작 부인인데 이분의 가게가 기울어졌어요. 돈이 없으니까 상류층의 사교육에 들어가지는 못해.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은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한 살 아래예요. 서로 동료인데 그때 로앙 추기경이라는 분이 있어요. 22살 연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된 사람. 그 사람이 뭐요? 애인으로 들어가요. 로앙 추기경은 어떤 사람이냐. 로앙 추기경의 삶의 모습은 현재 바티칸의 그 교주,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들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로앙 추기경의 삶의 모습을 설명할 테니까 21세기 천주교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요. 이분은 이제 오스트리아 주재 프랑스 대사를 갔는데 그 프랑스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면 좋은데 이분은 뭐예요?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는 상류층 부인들입니다. 또 잘생긴 사람. 그 여자들은 자기하고 함께 잠을 안 잔 사람부터 거의 다 잤다. 이 정도로 남봉꾼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다 뭐냐, 이 뒷담화를 잘 쳐요.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가 오스트리아 여군주 아닙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막내딸 마리아 앙뚜아네트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오스트리아에 나요. 그러니까 마리아 테레지아가 삶도 엉망이고 추기경커녕 평범한 사람도 아니지. 입도 거칠어. 그러니까 추방시켜버려요.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가 다 알지요. 멀리해요. 추기경이지만 로앙 추기경과는 항상 미사를 참석할 때도 거의 만나지도 않고 인사를 안 해. 로앙 추기경은 뭐냐? 또 권력욕이 대단해. 이게 오콜트 바티칸의 삶의 모습. 생활은 개차번해요. 말도 걸어. 그리고 자기들이 고해 행사하면 다 나불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루머가 왜 생기냐 합니까? 고해 성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루머가.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루이 13세 리슐레 추기경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를 지내서 루이 14세 마제랑 추기경도 재상 또 총리를 지냈어요. 루이 15세 플레리도 또 추기경도 총리를 지내서 자기는 뭘 갖고 싶어? 총리를 하고 싶은 건데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걸 고민하고 있는데 애인 마담 라모트가 속삭거리는 거예요. 이분은 아주 고등사기꾼이에요. 남편하고 문서 이주 전문가가 있어요. 애인인데 그 비서요 비에트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아주 모든 생김새가 똑같아요. 체형도 똑같고 얼굴도 비슷하고 말씨도 거의 비슷한 창녀 돌리바를 딱 이렇게 기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 누가 찾아옵니까? 로앙 추기경이 그쵸? 22살 차이가 나는 어린 딸 같은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밤의 유의를 보내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말을 할 때 그때 이 마담 라모트가 말을 해. 여기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나하고 서로 오가는 편지가 있다. 그러니까 로앙 추기경이 편지를 보니까 맞아요. 누가 있어요? 문서이주 전문가, 그렇죠? 비에트, 라모트의 애인이자 비서가 썼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명이 마리 앙뚜아네트로 나왔어요. 그러나 진짜 서명은 뭐예요? 바로 영세명을 쓰는 거예요. 세례명. 엉터리죠. 로앙 추기경은 이미 눈이 멀은 거예요. 라모트의 아름다운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었고 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면은 수상을 할 수 있다니까 권력에 뭐예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또 돈을 이렇게 얻어내요. 그 돈을 가지고 마담 라모트는 이 사교에 돈을 뿌립니다. 사교에 돈을 뿌리면 뭐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뭐예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절친이구나. 왜? 그 서신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때 파리 보수상인이 그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아, 라모트 백작 부인이 왕비하고 친하다면서 그럼 마리 앙뚜아네트에게 이 보석을 팔려면은 이 라모트 백작 부인을 통해야겠구나.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 말을 들을 때 군침이 돌잖아요. 침을 꼴깍 삼키고 그렇게 해주겠다고. 또 로앙 추기경이 또 와요. 밤이 그립잖아요. 여인이 그립고. 이게 대단히 죄송해요. 천주교 그 평신도라는데 병신도들이 왜 거기 있어? 빨리 우리 기독교로 오세요. 자, 왔을 때 뭐라 하냐? 지금 예?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가 보석을 예? 목걸이를 갖고 싶은데 지금 왕정 재정이 엉망이니까 누가 사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나 이제 밤에 또 그 돌리바 그 마리 앙뚜아네트 대역이 하니까 또 만난 일도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200만 리브르뿐 안 되니까 당신 사세요. 그냥 우리가 좋게 말해서 그냥 1000억이라 합시다. 그래 이분이 이제 파리 보수상인을 만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억을 이렇게 일시불로 내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분할로 하겠다. 이런 계약서 쓰고 그 목걸이를 가지고 와요. 목걸이를 가져오는데 또 라모트 백작 부인이 그래. 그 목걸이를 내가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에게 이걸 뭐요? 갖다 선물하겠다. 이러니까 그걸 줘요. 그걸 주니까 자기 남편 불러요. 남편이 또 얼마나 또 고등 사기꾼입니까? 목걸이를 다
분해, 보석을 추려가지고 어디에? 파리, 런던, 암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다 팔아버려요. 끝났어, 이제. 그래서 파리에 이제 보석상인이 그 로앙 추기경이 돈을 안 가지고 와. 분할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 추기경이, 이게 1,000억짜리를 만들었으면은 뭐 돈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앙 추기경은 그럼 내가 이번에 500만 원 주겠다. 아, 안 됩니다. 1,000억 다 주세요. 화가 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입실이 일어나고 좋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파리 보수상인이 직접 가. 루이 16세하고 마리 앙뚜네트 왕비를 만나러 가서 이런 얘기 전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다 조약된 거예요. 루이 16세가 화가 나지. 마리 앙뚜네트 왕비도 그것은 여러분이 상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창녀 돌리바 운수의 전문가 비에트는 이제 끝나고 그 라모트 백작 부인은 태양, 이제 채찍형을 타는데 여기에 양 어깨에 피프, 그게 이제 도둑이에요. 이제 프랑스어로 볼레르면 영국식은 피, 미국식은 피. 요걸 찍어야 돼. 찍고 창녀들이 있는 감옥에 종신형을 송골 때린 거예요. 근데 다른 책을 보면은 그 채찍질도 안 당하고 낙인형도 안 당하고 있다가 도망을 간 거 어디로? 런던으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대신 종신형 갤리선 너 왜 배를 저어야 돼? 거기에 평생 그걸 하는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때 로앙 추기경에 이걸 이제 성직자도 박탈시키고 감옥에 보낸다. 비호 6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추기경을 그렇게 하느냐. 미국이 지금 현재 천주교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사법체제는 특히 부시 대통령부터 거의 100%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천주교의 성직자지나 천주교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감옥에 안 가.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마사시켜서 감옥에 보내. 대한민국하고 똑같아. 대한민국도 천주교 세력들이 현재 다 잡고 있어. 그래서 천주교 계통에서 죄를 범하면 안 물어. 그러나 기독교는 조금만 해도 그냥 예를 들면 그래요. 주차할 때 잘못 주차하면은 3만 5만 원인데 꼭 차를 훔쳐간 사람처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법제도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또 누가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Novels of the Robe가 있어요. 로브는 뭐냐면은 법복도 되지만 관복이 돼요. 보통 관복이라는데 그 당시에 고등법원이 13개가 있어요. 그리고 왕실 추미론,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계신 분들이 이분들이 볼 때는 제1계급 성직자 계급도 아니고 제2계급 귀족계급도 안 해. 자기들은 평민이 있으면 안 돼.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가지고 그것을 상속하면서 재산도 상속하고 그 신분도 상속하면서 귀족을 형성해. 그래서 이걸 벌써 우리 해석할 때 법복 귀족이라고 하는데 법복이 아니라 관복 귀족으로 번역을 고쳐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때 이제 13개 고등법원이 보았을 때 루이 16세가 권력이 세요. 그러면 안 되지. 루이 16세 권력을 아래떨어뜨리고 자기들이 해자. 그리고 비호 6세가 명령 내리고 로앙 추기경 알았지? 그러니까 무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 똑같아. 로앙 추기경의 죄를 범했는데 무죄. 대한민국, 미국 똑같아. 이것만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프랑스 시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는 로앙 추기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일부러 감옥으로 보내려고 이 사건을 조작했다. 전혀 엉뚱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런던을 피시한 라보트 백작 부인이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해고를 써. 뭐라고 써느냐? 마리 앙뚜아네트가 그렇게 했다. 이미 사건은
아무리 진실된 얘기를 해도 역사가 조작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어떤 데예요? 프랑스는 앙숙에. 프랑스 앙숙인 그 여자가 오스트리아 앙케가 와가지고 프랑스 재정을 낭비시켜가지고 몰락시키려고 한다. 이러니까 프랑스 힘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언비어는 뭐요? 가짜인데 사실화 되는 거예요. 그래, 끝난 거예요. 단두대에서 사라지는 거.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요. 우리 김영일, 응? 우리 원장님이 아주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다. 그러나 여기 함시영 목사님은요, 1년 반 전에 강의하기 전에는 뭐요, 오코트 사상이 이렇게 써가지고 김영일 목사님한테는 죄송스럽지요. 그 사건을 잘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 돼요.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이게 좀 말이 좀 적었는데, 포르노그래피가 있는데, 우리가 예술, 호생 문학인데, 첫째 아들은 죽었어요. 마리 앙토네트 어렸을 때.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죽으니까 루이 17세가 되는 거예요. 1785년에 태어나서 1795년 10년 살았는데 1785년이니까 1789년 4살 때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혁명 세력이 데려와 키우는 거예요. 어린이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뭐 책을 보면 마약도 먹이고 이게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어떻게 이제 뭐 교육시켰나 몰라요. 어머니하고 근친상간이었다가 혁명 세력도 있는 재판소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 앙토네트가 왕비가 그 말을 듣고 있다가 다른 것은 그냥 아무 말 안 해서 아, 이 조작된 거구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참수형을 당하다. 이러는데 아들하고 했다니까 이래 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 한마디뿐 안 했어요. 그러자 파리 시민 여성들이 그렇게 마리 앙토네트를 저항했잖아요. 다 눈물 흘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 당시도 그랬는데 지금도 뭐요? 네. 근친 상간을 하여 뭐요? 사형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 조작이 뭐요? 바로 사회부다. 여러분에게 진실된 역사의 문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조작되었느냐? 잘 보세요. 지난 미국 대선입니다. 또 한국 선거는 어때요? 차량을 훔쳐간 거예요. 중재. 그건 더 이상의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3.15 부정선거는 뭐예요? 그냥 주차장 입안 살짝 10분 해야 되는데 15분 한 거예요. 얼마? 10,000원짜리, 20,000원, 30,000원. 아주 그냥 누가 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경범죄도 안 해. 그래서 누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사형 선고를 때리는 거예요. 뭐 10만 원 낼 그 벌금을 뭘로? 사형. 그럼 지난 트럼프 대통령 다 천주교 세력이 잡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엉터리잖아요. 다 사형시켜야지. 대한민국도 지난 선거 사형시켜야지 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3.15 부정선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이런 데 비해서 아주 경미해. 왜 그러냐? 특히 기독교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정통, 개혁, 복음지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이기붕이는 무조건 독자라고 보지 마시고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 신자, 부통령 후보. 장면은 누구예요? 천주교 신자, 천주교 신자. 천주교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서 뭐요? 기독교를 박살시키고 기독교 대통령을 내쫓아버리고 천주교 신자 장면을 뭐요? 앉힌 거예요. 내각제로. 계속하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에 이제 꾸민 거예요. 역사가 맞든 안 맞든. 전라북도에 그것도 남원 금지중학교 다니는 그 학생이 경상남도 물론 이제 밑에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로 갈 수가 있어요. 마산상고를 다니는 학생이
3.15 마사는 그때 없어졌어요. 그 학생이 김주원이에요. 4월 11일 날 바다에 떠 있어. 학생이 떠 있으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검시를 했어요. 해보니까 눈에서 뒷머리까지 체류탄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김주원 학생의 종교가 어딘가를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천주교는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우리가 안 했어요. 이것 때문에 기원에서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떠냐? 지금부터 왜 4.19가 지금까지 역사 잘못되고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 정신 차렸어요. 다 엉터리입니다. 자, 첫째 보겠어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4.19 이게 터지니까 그때 주미대사 월트 P 메카너기가 있어요. 그분하고 대화할 때 그때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이 말을 했어요. 이건 장면, 천주교 신자 장면하고 천주교 세력 말은 안 했지만 누구 예수에서 조작한 거다 말을 해요. 메카너기 주한 미 대사는 누구 말을 들어요? 벌써 아이젠하워는 누가 고치네? 빌리 그레엄 누구요? 오콜드 바테간의 뭐요? 노예. 그러니까 누구 신자? 천주교 신자 장면을 세우고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3.15는 부정선거다. 이분도 알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또 강요들이 은폐했대. 그리고 경찰들이 너무 탄압을 하고 그래서 하야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정치인 아닙니까? 하야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어이가 없지. 이걸 아셔야 돼.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느냐? 이게 중요해. 이제 예수회와 서양대학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현대사가 어지럽냐? 예수회 활동하고 서양대학교가 있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서양대학교 폐교시켜버려야 돼. 예수회 다 내쫓아버리고. 천주교는 이 땅에 없어져야 돼. 수도의 수녀는 다 필요 없어. LGBT 세계 아닙니까? 다 통과. 자, 1948년, 그렇죠? 조선이 이제 일제강점기 나오니까 노긴한 대주교가 자기가 대주교니까 조선 천주교를 키우고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 지금 조선 이 천주교 이 젊은이들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 당시에는 교육도 안 시켰잖아요. 그죠? 밑에 주교 와도. 편지 써서 보내니까 뭐라 하냐. 예수에서 학교를, 대학을 세워주면 좋겠다. 이게 또 예수라고 써놨어. 비오 12세가 또 예수의, 이거 아닙니까? 거기에 고해신부도 예수이고. 그러니까 비오 12세가 보고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와요? 테오도레 케페르트라는 일본의 조치대학이에요. 대한민국에 그 당시에 김수환 전 추기경 다니다가 그 사람 중퇴라고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예요. 조치대학만 나오고 교수를 한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중고등학교 그냥 선생을 해야 할 사람이 이게 수필은 잘 쓰는데 엉터리해. 이 신학 사람도 빈곤한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도 관련도 없고 또 성경도 전체를 보여야 되는데 보험서만 보고 그리고 또 천주교는 칭찬하는데 기독교는 비판하고. 왜냐? 김수환 전 추기경이 조치대학 후배고 지난번에 천주교시로 말씀드렸죠. 선종환 누구예요? 정진석 추기경은 고등학교 선생할 때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천주교 사상에 있으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주교가 더 나은 것처럼 말해. 기독교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이 많아. 그걸 가나안 교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100세가 넘어가서 그분이 빨리 돌아가셔야 제가 비판을 하지요. 그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 믿고 전체를 총독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칠 때는 살아계실 때 제가 비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치대학 테오도레 게페르트가 1954년에 와서
1961년에 가요. 1960년 4.19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걸 보고 1961년에 나가는 거예요. 이분이 있을 때 1954년에서 1961년 이때가 대한민국 뭐예요? 완전히 뭡니까? 예? 그냥 혼란의 시기가 오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로 오고 장면정보가 뭐예요? 들어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누구요? 예수회. 1955년에 한국 예수회가 인가가 돼요. 1955년은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만드신 분이에요. 임용시 1955년입니다. 바오라는 정부 성사를 한 거예요. 아내가 이 아주인데 장로교 독립운동가인데 불구하고 천주교로 갔어요. 일설에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기 때문에 갔다. 이러는데 일단은 뭐요? 동아일보가 어디에요? 천주교로 갔어요. 1955년입니다. 한국 예수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가 뭐가 일어나요? 민주당이 창당한 해요.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돼서 뭐요? 한국 역사가 완전히 뭐요? 조작된 역사로 가는 겁니다. 자, 1956년에 세워지고 나니까 1955년 한국 예수회가 인가받으니까 56년 그 다음날 김수환 전 추기경이 사제죠. 독일 뮌스트로 유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수환 전 추기경하고 예수회고 일평생 김수환 전 추기경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스승, 그렇죠? 공자님, 이런 붓다, 고다마 시다르타 이런 식으로 스승을 모신 거지 구주를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예수에 누여돼가지고 DJ 전라도 사람, 천주교 신자, 대통령 만들기. 자기 아버지도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 부친 가게를 이룩하려고 노력하다 간 불쌍한 사람입니다. 1960년에요. 이제 4월 18일 날 서강대학교 세워졌는데 6개 학과 158명이요. 바로 지금 연세대학교 조치대학을 나오고 철학교수를 하고 수필은 잘 써요. 내 인정해. 책을 보면은 학문이 얕아. 그냥 고등학교 선생 정도로 끝나. 윤리선생. 그런 사람이 뭐예요? 교수까지 했어요. 그 당시가 그래. 조치대학이. 수준이 그냥 아무나 원수 내면 들어가는 데요. 거기를 졸업하고 왔어요. 그거 하나만. 그래 놓고 그냥 기독교를 오징어 씹듯이 씹어요. 그래서 기독교 성도를 분열시켜요. 안 나간 사람이 많아. 가나안 교회가 너무 많아. 통과. 다음에 저감에는 제가 비판하겠어요. 자, 이걸 아시고 그래서 1960년 4월 18일 날 강의를 해 이제 딱 하는데 4월 19일 뭐요? 4.19가 터져버린 거예요. 저는 혁명을 안 봐요. 사트도 안 보고. 그냥 4.19가 터진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애원이 맞은 거예요. 장면하고 예수회가 지금 조작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자, 통과. 다음, 두 번째는 민주당 창당과 기독교인의 천주교인화예요. 1955년이 중요하다겠어요. 자, 한국 예수회가 인가되고 1955년에 또 누가 돌아가세요? 인천 김성수가 임종시 바오라는 뭐요? 그 정부 성사를 해. 아내는 장로교 독립운동가인데 왜 갔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천주교로 넘어갔어요. 그때 민주당이 창단되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요한 장면 천주교 신자가 1954년 4.4.5 개헌인데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초대 대통령의 한 해 이 말이에요. 자, 8.15에서 일제강점기에서 나왔어. 6.25 전쟁이 터졌어. 이 시대가 어려워요. 이때 언제예요? 이게 뭐냐?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 이 대통령도. 그때 뭐라고 하느냐. 이 중인재형을 없앴으면 좋겠다. 왜? 이 대한민국 이끌 사람이 한 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을 가지고 흔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의 모든 목사님들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목사님 힘을 합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권력 욕심자지. 거기에 이제 천주교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흔드는 거예요. 막. 그렇죠? 그래서 뭐냐. 그때 재재근이 203명인데 3분의 2가 이렇게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인원이 보니까 135.34명. 33명 버리잖아요. 135명. 되는데 왜 그래? 그게 천주교 신자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회가. 135명이 나왔어. 그럼 통과가 되는데 뭐 해서 반응을 하냐? 알겠죠? 쓸데없는 그걸 해가지고 그 요한 장면이 1955년에 민주당을 만들어. 그렇죠? 아시죠? 한국 예수회가 인가받았어. 그리고 저 인천 김성수 동아일보 사장이 또 돌아가시고 회장은 잘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날짜 1955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자, 왜 이제 민주당의 창당이 잘못됐냐면 잘 보세요. 조지 워싱턴은 성공의 신자인데 그분이 1789년 4월 30일입니다. 1797년 3월 3일 8년을 임기를 하고 있을 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요. 5일 후에 그분이 취임하고서 1789년 5월 5일이요. 10년가 1799년 11월 19일 나폴레옹이 등장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재임할 때는 뭐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때예요. 그때 누가 죽어요?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가 기호천에서 사라지는 걸 봤는데 와가지고 한 번 더 하세요. 아, 나는 8년 임기로 4년 뭐요? 중임제로 좋거든.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역사를 잘 아름답게 꾸며서 뭐요? 조지 워싱턴은 자유민주공화주의를 미국에 뿌린 사람이다. 나오는 거야. 왜 더 삼선을 안 내는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가 있어요?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 사람은 1933년에서 1945년 4월 12일에요. 돌아가셨어요. 1933년에 취임할 때 Great Depression, 경기 대공황, 1929년, 1939년 경기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가 해결하겠다가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나서 뭐가 터져요? The Second World War가 터지는 거예요. 뭐요? 제2차 세계대전. 1939년 9월에서 1940년 9월이요. 임기 때 터진 거예요. 그 전쟁 전에 돌아가시고, 한 몇 개월 전에. 1945년 4월 12일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에? 4번을 해. 왜? 중대 상황이잖아. 똑같은 거 이승만 대통령도 더 대한민국이 시급하지요. 왜 미국은 4선까지 하는데 대한민국은 3선한 것도 허용이 안 돼? 그것도 누구에게만 초대 대통령이 한해서. 왜? 국가가 어려우니까. 똑같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절하고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 시절 비교하세요. 한국 현대사를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왜 역사 조작을 합니까? 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4년을 하고 왜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대통령은 왜 3번 하는 것도 그게 괴롭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터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수에서 뭐요? 장면 종료를 시킨 거예요. 장면이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는가를 뭐예요. 윤보선도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모래지는 거예요. 누가? 1955년 한국 예수회가 인가받아서. 이걸 아셔야 돼. 민주당이 창설되는데 민주당은 누가예요? 동아일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선을 하니까 전쟁이 끝나보니까 안 되겠어. 3선 금지. 언제? 1951년 수정헌법을 내. 1787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1788년에 헌법이 비준됐어요. 몇 년? 163년에 비로소 해. 우리는 뭐요? 얼마 되지? 10년, 20년도 안 돼. 163년에 미국은 우리 이렇게 3번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지. 우리는 이제는 나라가 어지러운데 민주주의가 성숙한 미국도 163년을 기다리는데 대한민국 이제 아기 낳은 거 이제 뭐 2, 3일도 안 돼.
그 어린 아기한테 총을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고기 먹고 뭐 죽어야지 고기 먹었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왜 진실로 안 밝힙니까? 여러분이 준 한국 현대사는 다 엉터리요. 역사가 조작된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민주당은 그 신파하고 구파로 되어 있는데, 구파는 윤보선 전 대통령도 예수의 활동에 나왔고, 윤보선 전 대통령의 사모님이 좀 범카톨릭 세력이에요.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통과. 왜? 우리가 윤보선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통과하겠어요. 누가? YS. 이분이. 그래서 통합적 장로인 윤보선. 우리 합통적 장로인 누구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안 갔어요. 아니, 여기 구파. 신파는 뭐냐? 김대중, 전라도 사람. 1957년 장면이 대부요. 노균한 대주교에 가서, 노균한이 뭐요? 토마스 모, 영세민이 그래. 그걸 묵직한 것을 줘. 가장 중요한 뭐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인을 천주교인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박순천 여사가 되겠어요. 10살 때 기독교에 아기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언젠가 이 사람이 천주교를 갔어. 이름이 요한나. 천주교 성녀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 요한나. 뭐라 했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자, 박정희 대통령 때 김수환 전 추기경하고, 그렇죠? 추기경은 저항을 하고, 저기 대구 교구 그 천주교는 이렇게 옹호를 했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오컬트 바티칸의 정치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마치 야당에서는 천주교 세력을 미워해요. 야당은 다 천주교 세력입니다.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다 천주교 세력이고 거기는 옹호하고, 지금 또 갑자기 원자력 자기들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자기들끼리 다 아시죠? 다 자기들끼리 작전 짜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박순천 씨가 어디 들어와요? 박정희 대통령 옹호판으로 들어와. 무슨 명령이에요? 유영수 여사를 천주교인으로 만들어라. 박정희 대통령은 기독교적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열매가 누구예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여정부를 나오고, 서강대학교 예수학교 만든 학교를 나오고, 파리 천주교로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 신학교에서 신학공까지 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그분의 종교는 나를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말을 안 하겠어요. 옥중에 계시기 때문에 옥중 편지나 글이 나오겠죠. 그때 누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박순천 가서 녹이는 거예요. 기독교 천주교 신자 가서 그 세력들이 가서 유영서를 녹이니까 유영서가 고백이 나와요. 저는 집안이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그게 다 들어요. 어릴 때 들은 얘기예요, 다 이게. 뭐라고 하냐. 그 김수환 전 추경하고 지학순 주기가 항상 유영서를 만나면 박 대통령 옆에 있어요. 대통령감이라고. 이래. 박 대통령 기분 좋아, 안 좋아? 이게 엿먹이는 거죠. 완전히 이 천주교 만들려고. 그때 유영서가 고백을 해요. 나는 불교 신자로 있고, 내 아들, 딸들은 다 천주교 신자로 한다. 나와요! 가서 찾아보세요. 그때 충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향도 있어가지고, 그래, 에큐메니즘 가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게 누가요? 박순천 여사가 들어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천주교에서는 기독교인을 천주교 신자로 만드는 작업을 다 그냥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 그 신파에 있는 사람에서 정일영, 그분하고 불교의 이철성 두 분을 빼놓고는 다 천주교예요. 이 구파, 말씀드렸죠? 그 사람. 바로 우리가 윤무선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만, 이분만 기독교인이 되겠어요. 자, 4.19 터지는 거 장면 그 부통령이 자기가 그러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 자기가 대통령이잖아? 안 해요. 왜? 이게 천주교의 작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들통나잖아. 이미 이스만 대통령이 말을 했는데, 왜? 이스만을 하야를 유도하려고 해요. 이미 내각제를 하겠다고 누구 데려온 거예요? 윤보수 대통령을 살살 꼬신 거예요. 윤보수 대통령은 기독교인이지만은 뭐요? 권력이 좀 욕심 있잖아요. 사나이는 그게 있어요. 저는 그걸 용서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오면은 그럼 어때요? 내각제를 해야 돼. 내각제 해야 되는데 장면이 이스마엘 대통령이 하야면 대통령이 자리에 있어. 내각제에서 자기 총리를 갈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에 의해서 다 만들어낸 거예요. 작전. 그래가지고 내각제 개헌을 해요. 그래서 윤무선 대통령은 뭐요? 자기들이 만든 어디로 와요? 민주당이 왔기 때문에 대통령 올려 A를 해주는 거 자기는 실세 총리에 1960년 8월 19일에서 1961년 5월 18일 몇 개월 9개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어때서 기독교 신자 그렇죠? 이승만 전 대통령 내쫓고 왜 천주 신자 하느냐?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더 이상 안 도와줘요. 왜? 오국도 바티칸이 이 조작한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후에 날려갑니다. 5.16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박수 쳐줘요. 5.16 혁명. 자, 미국. 이스만 대통령은 6.25년 때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때 북진 통일을 주장하니까 1953년 4월 국회에서 지지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니까 흐름이 뭐예요? 전 국민들이 북진 통일을 원하는 그때. 그리고 만약에 휴전. 왜냐면은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후보 연설할 때 휴전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걸 대비해서 중요한 거요. 한미동맹을 맺어야겠다. 그리고 한국군을 증강시키겠다. 누구 머리에? 이스만 대통령 머리에 있는 거예요. 드와이트 데이비드 아이젠하워는 이분은 우리 여화적인에서 살았어요. 몇십 년을 부모님들이. 근데 장로교로 가요. 왜? 자기가 장군, 군인기를 거려야 되는데 여화적인 안 되거든. 장로교인이 됩니다. 이름도 뭐예요? 드와이트 무디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는 데이비드 뭐예요? 다이트. 완전히 뭐예요? 믿음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이 딱 되니까 뭐예요? 모든 강요가 다 기독교인. 학교는 뭐예요? 성경, 기도. 또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또 파송하고 국가 뭐 초창기들 해. 그 이끈 사람이 빌리그래요. 오쿠트 바티칸이 뭐예요? 노예. 이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잘 해냈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뭐예요? 그 빌리그레 목사님을 존중해요. 그분이 대통령 취임할 때도 취임할 때 예배 있지요. 그것도 다 부탁하고 그 이끈 분이 빌리그레 목사님. 빌리그레 목사님은 참 아쉽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어떤 분이냐?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할 때 비가 쏟아집니다. 안개가 끼어 있어요. 기도를 한 사람, 기도. 준비할 때부터 기도했지만 기도. 대승리를 이끌었어요. 또 후르시초프 러시아 사기장이 옵니다.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에요. 전화 따라락 해서 후르시초프 사기장님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요. 싫어 이러니까 그러면 나 예배 드릴 동안 1시간 반 동안 기다려. 이런 분인데 바로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속삭임 때문에 어디로 가요? 오쿠트 바티칸 장면을 지지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 자기가 그 월드 리드 육군병원에 있었을 때 부르는 거예요. 또 누구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말을 하고 이제 빌리그레함에 나가려고 하니까 또 부르는 거예요. 자,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기도도 하고 신앙이 하도 그냥 규율도 지키고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왜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 수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를 많이 듣고 내가 직접 책을 봤는데 그게 나와요. 왜 그런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어요. 그래서 듣고 가요. 그래서 이제 왜 재상에는 빌리그레 목사님이 천주신자 장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마엘 대통령을 하야시키다.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1960년 7월 11일 주한 미 대사의 훈련이 떨어진 훈련. 그렇죠? 이걸 잘 아셔. 메카너기에게 훈련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요? 장면을 지지해라. 이 사건이 그래서 하야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전에 또 하야시켜야 했어요. 이게 plan ever ready라고 항상 준비되는 계획, 상비 계획이 되겠어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월터 S 로버트슨이 있어요. 아주 중요해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이 성함이 뭐냐? 월트 S 로버트슨인데 1953년 4월 8일에서 1959년 6월 30일 미국 국무부 국동당당 차관부가 지냈는데 이 사람이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하느냐? 유엔 명의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이스만 전 대통령을 감금시키고 군용을 실시하는 이분이 이스만 대통령을 만나니까 중요해요. 세 가지예요. 애국심이 엄청나 거기에 매력이 느끼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최인류 대학원 나서 박사인데 또 뭐가 탁월하냐? 반공정신이 뚜렷해. 그리고 국제정세를 보는 눈이 아이젠하워보다 더 나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미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살아남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은 언제까지? 1959년 6월 30일에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래서 하야를 당하기 이스만 대통령이. 이분이 그 자리에 지켰으면 하야를 안 당해요. 이분 때문에 1954년 11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비준이 돼요. 두 개의 규모의 그 사단이 어디에요? 미국이 우리 주둔해야 된다. 우리는 한국군은 30개 사단 해야 되고 이 전력을 현대화해야 된다. 누가? 이분이 다 해줘. 이분을 조사해야 돼. 이분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마엘 사는에도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기가 있어요. 종합. Samuel P. 헌팅턴은 The Clash of Civilization and the Remaking of the World Order, 즉 문명의 충돌에서 문명은 7개가 있는데 후에 또 8개 일본을 해요. 문명의 충돌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일루미나티도 없고 프리메이슨도 없어요. 뭡니까? 기독교, 정통, 개혁, 복음주의와 그리고 1950년 대한민국입니다. 예수회가 그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민주당이 창설되고 동아일보 회장인가 사장되신 분이 인천 김성수가 천주교를 갔어요.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모든 역사가 조직되고 있다. 기독교 성도 여러분들 똘똘 뭉쳐서 이 천주교 예수의 세력들을 완전히 말살시켜야 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